안녕하세요.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. 이제 민법 총칙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을 때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착오, 사기, 강박 이런 정도를 두고 있는데 실제 사례에서 다른 거는 거의 잘 인정 안 되거든요. 사실 솔직히 인정되는 거 거의 못 봤어요, 제가. 근데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착오예요. 착오 취소. 내가 착각을 했다. 이거 계약 취소해달라. 줬던 돈 돌려주고 다 물러라. 이게 되는 거거든요. 저는 이게 매우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이것 가지고 재판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. 여러분도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쉽게 이해하시라고 사례를 하나 한번 만들어봤어요. 이 김 씨가 상가 건물을 하나 임대해가지고 떡볶이집을 하나 차리고 싶었어.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상가, 신축 상가 좀 목 좋은 데를 몇 군데 알아보다가 이제 눈여겨본 데가 있는 거여서 저기 괜찮겠다. 사람도 많이 다니고 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 통해가지고 보러 갔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 1층에 호수가 3개가 있었어. 앞에 2개 있고 또 옆으로 좀 가서 하나가 더 있었는데 당연히 앞에 2개는 좀 비쌀 거고 뒤에는 좀 저렴했어요.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몇십만 원 더 주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 목 좋은 자리가 좋으니까 앞에 쪽에 이렇게 좌측, 주차장 가까운 좌측에 102호자를 봤어요. 그러고 합시다. 좋습니다. 뭐 계약 조건 좋고 계약합시다 해서 실제로 계약서 쓰고 보증금 5천만 원 임대인 계좌로 다 넣었어. 그리고 2주 후에 인테리어 업체 갔더니 문이 잠겨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와서 중개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중개사가 그때서 부랴부랴 선생님 죄송합니다. 제가 착각을 했어요. 이게 101호밖에 비어있지 않고 102호는 이미 다른 분이 하셨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보여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101호에서 하시면 안 될까요? 막 이렇게 사정하는 거예요. 근데 이 김씨 입장에서는 중요했어요. 자기한테는 이 위치가. 낸장 알아봐서 했는데 갑자기 뭔 소린가 황당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김씨가 변호사 사무실에 옵니다. 변호사님 이러이러한데 이거 저 취소할 수 있습니까? 답은 취소할 수도 있어. 100%는 아니라 취소 가능성이 있어요. 이게 이제 바로 착오예요. 이 김 씨는 내가 102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했고 102호에 대한 계약서를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. 기본적으로 이런 게 착오예요. 그래서 착오라는 것은 표의자,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의 머릿속 생각, 자신의 마음의 진정한 의사, 진의와 표시된 내용의 그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. 그리고 그 표시와 인식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몰랐을 때. 그러면 이 표의자를 좀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. 이게 바로 착오 취소예요. 반면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완전 황당한 거죠. 그래서 그 이익 형량을 어떻게 할 건가인데 일단 법조문에서 말하는 착오 취소 요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. 첫 번째,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했어야 되고 그 의사표시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돼.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됩니다. 여기서 말하는 법률행위 내용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, 그러니까 그것으로 달성하려는 법률 효과를 말해요. 반면에 이제 동기라는 것도 있어요.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는 별도로 취급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.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했어야 되고 그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.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. 중요 부분.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의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이익이 완전히 말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사소한 거 착각했다고 계약 취소? 안 된다는 거죠. 중요 부분. 그럼 변호사님 중요 부분이 도대체 뭡니까? 참 어려운 문제예요. 왜냐면 법에 어떨 땐 중요 부분이다, 어떨 땐 중요 부분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. 결국 사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이 중요 부분을 판단할 때 2가지 기준을 씁니다. 첫 번째로 그 표의자 본인이 그러한 착각을 하지 않았다면, 그러한 착오를 하지 않았다면,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 플러스 일반인이라도 그러한 착오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.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착각 안 했으면 그 계약 안 했고 누구를 그 자리에 갖다 놔도 그런 착각했으면 그런 계약 안 했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판례를 유형해보면 사례군이 있어요. 물론 이제 100% 이렇다고 OX식으로 답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. 법은 유형을 해보면 첫 번째로 사람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.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김씨인지 박씨인지, 내가 보증계약을 하는데 주채무자가 최씨인지 이씨인지 이렇게 누군지 사람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. 그 다음에 객체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.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처럼 101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인지 102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인지 100번지에 대한 매매 계약인지 103번지에 대한 매매 계약인지 그 객체에 대한 동일성에 대한 착오도 보통 중요한 부분으로 봅니다. 그 다음에 현황이나 경계에 대한 착오, 이것도 대체로는 중요한 부분으로 봐요. 근데 이제 여러분 시가에 대한 착오나 면적의 착오는 사소한 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중요한 부분으로 안 봅니다. 그게 커지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3번째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. 말씀드렸듯이 아니 자기가 착각했다고 갑자기 취소하면은 상대방은 뭐가 되냐고요. 아까 사실 그 김씨도 이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계약서를 쓰지 않느냐. 계약서에 분명히 101호라고 나온다. 그럼 그걸 네가 제대로 안 봐놓고 갑자기 나는 102호 하려고 했으니까 취소하겠다? 돈 돌려달라?
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. 이제 이게 바로 보통 중대한 과실,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인데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이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표의자의 직업, 그 행위의 종류, 목적에 비추어서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. 아주 어려운 말인데 이것도 사실 답이 없어요. 개별 사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사례를 보면 대법원 판례 중에 공장을 지을 용도로 땅을 샀어요. 이 매수인이. 근데 이 사람이 적어도 자기가 공장을 지을 용도면 공장용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. 그게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. 그래놓고 나중에 계약 다 해놓고 돈도 다 줘놓고 나중에 거기는 공장 건축이 안 된다는 거야. 허가가 안 나온대.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가가지고 취소해달라. 나 착각했다. 차고 있다. 여기서는 대법원에서 그거는 매수인 네가 최소한의 그 손가락 까딱만 해보면 되는 것도 안 하지 않았냐. 이건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. 이런 사건이 있고 사실 판례 사실관계는 하나하나 다 뜯어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일도양단이 아니에요. 일도양단 아니고 그냥 이런 정도구나 라는 감각을 가지는 거고 더 정확한 건 사실 사례별로 다 따져봐야 됩니다. 증거나 사실관계를. 네, 이렇게 착오 취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별도로 동기의 착오라는 특별한 관점에 대해서 다시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. 두 가지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